제 아들이 경찰에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뭐 사고를 친 건 아니고 뭐 사고를 치긴 쳤지. 어제 저기 한 5시 좀 넘어서 집사람 폰으로 자꾸 이렇게 알림이 떠요. 우리 그 아들이 이제 체크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를 쓰면 그 아내 폰 쪽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어디 썼다. 근데 그 시간은 분명히 학교에 갔다 와서 독서실에 있을 시간인데 뭐 한 몇 분 차이로 하여튼 3건이 결제가 되는데 같은 편의점에서 동네에 있는 그 편의점 CU 편의점에서 뭐 1,000얼마, 8,000얼마, 1,000얼마 이 3건이 뭐 몇 분 상관으로 따닥따닥 돼요. 그래서 아내가 독서실에 공부한다고 했던 녀석이 자꾸 이제 편의점에서 그것도 한 번에 안 사고 이렇게 뭐 쓰니까 연락했겠죠. 카톡 했겠죠. 너 어디냐,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아들은 독서실인데요, 공부 중인데요, 왜요?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니 너 지금 CU에서 결제했다고 뜨는데 그러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발견한 게 체크카드가 없다. 버스에 왜 카드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잘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때마다 빼서 하나씩 이렇게 그 체크카드를, 교통카드를 빼서 이렇게 찍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 이렇게 땅에 흐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안 거지.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분실했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습득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지른 거죠. 근데 액수가 참 다 합쳐서 10,000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바로 그 독서실 근처야. 그래서 일단 이제 약간 조급해졌죠. 왜냐니까 이게 뭐 신용카드 같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사용 중지하면 되는데 체크카드는 또 분실이 처음이었고 또 그 체크카드 안에 있는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10만원 넘는 것도 아니고 한 뭐 10만원 미만? 한 7, 8만원, 6, 7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돈 빼는 거는 또 비번 모르면 못 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라. 가봤죠.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이 썼대요. 3건을 전부 다. 그래서 또 약간 열받는 게 뭘 샀냐고 물어봤더니 술하고 담배를 샀대. 그러니까 학생 체크카드를 주어가지고 그걸로 술 담배를 산 거야. 근데 문제는 체크카드니까 이 직원이 뭐 실명을 대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알바하시는 직원분이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집은 모르지만 매일 그냥 그 시간에 오시는 단골이래. 얼굴을 안대. 그래서 했겠죠. 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또 이 할아버지가 엉뚱하지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전화하고 했는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112에 한번 이게 소액이니까 이걸 뭐 자꾸 말 떠나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떤 구제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문의하려고 112 전화했죠. 112 전화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니까 평생 살면서 112 전화를 잘 없잖아요. 또 없어야 좋은 거고 전화하니까 너무 빨리 받아요. 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전화한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죠. 예, 뭐 상의할 게 있는데 아들이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분실한 체크카드를 누가 쓰신 것 같다.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고 받으시는 분이 그 신고 접수를 그냥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는 소액인데 뭐 신고까지 뭐 처벌까지 또 애매하고 남편들은 또 이제 분명히 그 뭐 길에서 현금을 1,000원 주었다 뭐 500원 주었다 그거는 애매하지만 체크카드는 이름도 있는데 분명히 남의 건데 그걸 의도로 썼다는 게 조금 괘씸하기도 하지. 또 어른이 또 그걸로 또 술하고 담배 샀다는 게 더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신고가 됐죠. 잠시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 동네 지구대 경찰인데, 그래서 왔길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벌써 다시 아들에게 편의점 가서 혹시 그 CCTV 영상을 확 볼 수 있으면 네가 한번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좀 녹화를 해놔라. 그래서 아들은 이게 편의점에 가 있는 상태였고, 경찰이 그 편의점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또 괜히 이제 아들도 쫄까 싶어서 나도 가겠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CCTV 영상은 오늘 걸 못 본대. 어제 거밖에 못 본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한 7시쯤 넘었는데 오늘 5시 반쯤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오늘은 못 본대요. 저 이거 이상했어요. 왜냐니까 학교에도 교무실에 CCTV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CCTV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 알바하는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만약에 경찰이 입회 안 하면 못 보여준다고 말했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CCTV가 하루 지나야 볼 수 있다고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또 그런 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비도 오는데 그 가게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약간 괘씸했어. 그래서 갔죠. 가보니까 벌써 이제 경찰차가 와 있고, 편의점에 우리 아들도 있고, 이제 막 경찰이 그 편의점에 들어간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CCTV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바하시는 분에게 수습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양반이? 왜 거짓말하지?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물론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지. 경찰 입회하에 봤습니다. 보니까 위에 파란색 바람막이 잠바를 입으시고 밑에 검은색 체육복을 입으신 아주 스포티하게 60대라시는데 스포티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이게 웃기는 게 일단 그 지구대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쉽게 말하면 초등 수사죠. 그런 걸 한 다음에 며칠 뒤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본서에서 이런 거 전담하시는 경찰이 와서 USB에 CCTV 영상을 받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또 직원 협조구에서 그 사람을 체포란 말 쓰더나? 체포하겠대요. 그리고 그 오신 경찰관님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나이 있는 사수고 한 분은 젊은 부사수겠죠. 그러니까 부사수 이분은 아들 데리고 이제 진술서 그대로 상황을 쓰게 하고, 또 이제 사수 되시는 좀 그분은 저하고 그 편의점 알바생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한테 하신 말이, 이분은 죄목이 3가지래. 3가지. 내가 다 기억 못 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카드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 거기 놔둬야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찾는데, 그거를 임의로 습득해서 옮긴 거 되잖아요. 뭐 무슨 점유이탈죄인가 하여튼 그게 하나 된대. 그리고 또 그걸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쓴 게 또 죄 하나 되고, 또 하나들은 뭐냐니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그 사기죄는 내한테 한 게 아니고 그 알바생한테, 그 매장의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대요. 그래서 이 3가지 제목이 될 거다. 제가 뭐 처벌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폐가 다시 연락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면 참 고민스럽겠지만, 하여튼 아쉬운 게 요즘 우리나라 너무 정직하지 못한 것 많잖아요. 사고를 치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예전에 또 락데이지 홀스네, 상식적으로 배운 바는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과 거의 안 해요. 내가 안 하는 이유도 알겠어. 왜냐하면 사과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친대. 만약에 둘이가 싸웠다. 근데 일방적으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가해했다.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죄됐을 때는 바로 A가 B한테 사과하면 상당히 많은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잘못된 이기심이죠. 이 부모가 우리 아이가 사과해버리면 잘못했다는 걸 100%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래.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 개입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100% 없다, 뭐 걔네 잘못했겠냐, 그쪽에서 먼저 도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뭐 소위 그거죠, 물귀신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물론 부모 본능 중에 자기 새끼 피해 안 보게 하려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워놓으면 그 애가 나중에 부모의 어떤 가림이 겉어졌을 때 진짜 사회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될 때 올바르게 사회생활 되겠냐는 거죠. 지밖에 모르잖아. 지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전해 들은 사건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의무교육이라서 퇴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쳐도 뭐 아무것도 못하죠. 참 아쉬워요. 물론 그들의 또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한데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남들을 이렇게 좀 가해하던 애가 있었어. 가해. 그러면 이 부모는 전문이야. 피해자 부모 찾아가가지고 애가 어린데 되겠네, 한번 기회를 주자고 막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합의 잘하고 이래서 애는 사건 사고는 많은데 다 합의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뭐 소위 그 애가 질은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애가 쉽게 말하면 선배들한테 깜짝거리다가 맞았어. 이제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보호자가 워낙 많은 경우에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자 부모를 잘 이렇게 설득하고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피해 안 되는 법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피해자 부모를 마음을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되니까 돌변해. 그래서 가해한 선배들 있잖아, 자기 애 선배 부모가 와서 막 해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삼자, 뭐 교사들이겠죠. 기가 막힌 거야. 야, 진짜 너무한 거지. 자기는 그렇게 이때까지 많은 사람한테 뭐 쉽게 말하면 못된 짓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다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갑이 되니까 너무너무 단호하고 매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중재하려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막 불러가지고 애 크면 이럴 수 있지 이랬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중재했다가는 중재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입장을 완전히 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보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배려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니까 만약에 한쪽에서 왜 교사 당신이 이 사람 편드냐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좋긴 좋지.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법은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능 법치 시대가 돼버리면 그건 완전히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사람들이 법이 개입하기 전에 상식이 통하고 도덕이 통하고 윤리가 통하는 시대가 되면 굳이 법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법이 오라고 달라들어 버리면 피해자 될 때는 좋지. 그런데 세상은 모르니까 혹시나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입장에 처하면 남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그대로 자기가 덮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나는 좀 이렇게 사나워지고 강해지고 이것 보고 좀 급해지는데,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유치원 때 배웠던 도덕, 윤리, 사회, 이것만 잘해도 인간, 기본적으로 인간성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공부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이 배워갈수록 익은 배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 자꾸 이제 갈수록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하여튼 오늘 우리 아들 진술서 쓴 거 얘기하다가 멀리 돌아왔습니다. 법으로 하기 전에 양심적으로 살고 좀 순하게
착하게 삽시다. 내가 선한 말을 내뱉어야 남들에게도 선한 말이 돌아오는 거지. 내 거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도 욕심내지 말고, 한 것만큼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자, 저는 집에 다 왔습니다. 저 갑니다.